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단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두 개를 볼 건데, 헷갈리시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해 두시고, 반대 경우는 뭐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은 뭐냐? P면 Q가 참일 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거고, 참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에서 그냥 P면 Q가 참이라고 아예 설명을 할 때도 있고, 기호로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P면 Q가 참일 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는 Q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고, Q는 P라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P면 Q가 참이라고 했을 때 주어가 뭐냐? 이게 약간 문법 같은데, 주어가 P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똑같은 명제가 이제 P면 Q가 참이라고 했을 때 주어가 Q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놓은 게, 자, 오른쪽에 이렇게 나온 거 P면 Q가 참이라는 표시고요. 두 개 화살표는 참이라는 표시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P이면 Q에 대해서 P면 Q가 참이라는 표시죠. 자, 그 다음에 Q이면 P가 참이라는 표시죠. 그럼 P면 Q가 참이고 Q이면 P가 참일 때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요걸 한꺼번에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다.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주어가 바뀌어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도 어차피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나중 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반대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참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화살표가 맞는 쪽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살을 맞아서 뭐 얘가 P를 흘린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를 맞으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P면 Q가 거짓일 때 화살표를 이제 사선을 그어서 거짓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면 Q에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를 쏘는 쪽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는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자, P면 Q예요. 여기서
P가 Q에 포함되면 P이면 Q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될 거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한다고 하면, 자, P이면 Q가 참이에요. 자,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썼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 관계는 P가 Q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다 같은 얘기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요 파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x는 2가 있고 q가 x는 4, x제곱은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p의 진리집합은 x는 2예요. 그렇죠? 자, q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집합이 q에 포함이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한꺼번에 외울 거면 이렇게 화살표가 막히면 안 돼요.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화살표가 막히지 않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Q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Q는 P이기 위한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게 참인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P 그 조건 P는 X는 2고 Q는 어떻게 될 거냐면 3X는 6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P의 진리집합은 2고, 자, Q의 진리집합도 2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P집합하고 Q집합이 같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Q는 P이기 위한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자, P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q가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볼게요. 자,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q의 진리집합은 1입니다. 그렇죠? 그럼 화살표 관계로 나타낸다고 하면 자, 일단 부분집합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화살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P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참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맞으니까 필요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화살이 있으니까 쏘겠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집합 관계에서 P가 Q에 포함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화살표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거꾸로 되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부분 집합 관계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 관계로 판단해 준다.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충분인지 필요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11번 해볼게요.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인지 보려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자, Q집합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야 되고요. 자, Q집합은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고 X랑 마이너스 X가 같을 때예요. 그 X가 마이너스 X랑 같을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수일 때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럼 Q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X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P집합보다 Q집합이 크죠.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명제로 표현을 해주시면 P이면 Q가 참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쏘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P는 Q에게 어떤 조건인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답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고 했어요. 자, 두 개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자, p의 진리집합은 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q도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 x, 절대값 y가 더해서 0이에요. 얘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오면 각각이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x, y도 0이 나와서 얘도 0,0이다. x도 0, y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같으니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P는 이렇게 쓸게요. 진리집합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Q집합은 정삼각형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화살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맞았죠? 필요 조건이다. P를 올려서 필요 조건이다. 아니면 Q란 조건이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것의 포함 관계로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2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화살표 관계로 나타내면 얘가 요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not Q는 이면 not Q다. 요게 이제 좀 편해요. 자, 그럼 이게 참이면 어떤 게 참이냐면요,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역의 부정이죠. 그럼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할 거니까 P이면 Q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항상 옳은 것을 나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집합의 포함 관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Q집합이 있고 P집합이 이 안에 있는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 부분집합이 되는 건 아니죠. 요거에 대한 거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P 교집합 Q가 P래요. Q하고 P의 교집합이 P가 되죠.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시면, 자, P 여집합 교집합 Q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Q 교집합 P 여집합이고 Q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Q-P가 될 거고요. 이거는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바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5번째,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P가 이렇게 나와 있고 Q의 여집합은 요거 바깥이고 P는 요거 안쪽이니까 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5번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두 조건이 있어요. P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X가.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얘네들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가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P를 먼저 그릴게요. 자, P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가 P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Q집합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Q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P가 Q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작거나 같다니까 등호 포함되고요. 마이너스 A, A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Q가 이렇게 됐을 때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얘네 둘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집합인 게 헷갈리시면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5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A가 3이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3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A는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 공통 부분을 구하거나 또는 두 개를 합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몇 개를 대입해 봐서 구하는 이제 문자의 범위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x 플러스 3이 0이 아닌 게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얘를 p로 잡을게요. 얘를 q로 잡을게요.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요런 화살표 관계가 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우리는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아니다잖아요. 아니다는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의 대우를 취해서 구한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ot P이면 not 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ot P는 X 플러스 3이 0인 거고, not Q는 이게 0인 거죠. 자,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X는 마이너스 3이 나온 거고요. 자, 얘가 not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9A가 36이 나와서 A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포함되면 시험에 얘는 거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분집합 어디에 부분집합이냐에 따라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여기까지 할게요.